자, 오늘 102페이지 볼게요. 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두 번째 단원일 거예요. 지구 다음 달이 있고 그 다음 태양계가 세 번째. 두 번째 챕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달의 크기와 운동이 있는데요. 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크기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찾은 다음에 비례식으로 구했잖아요. 근데 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책을 먼저 보실게요. 1번 달의 크기 측정 돼 있는데요. 물체를 앞뒤로 움직여 달이 가려질 때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동전을 많이 사용하고요. 왜냐면 동전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동전을 가지고 달을 바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했을 때 달이 안 보이잖아요. 보일 때까지 쭉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밀어봐 하다 보면은 달이 딱 정확한 크기에 도달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단추라든지 아니면은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멀리 당기다 보면은 달이 꽉 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이제 앞뒤로 이제 조절해 가면서 딱 가려질 때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관측자와 물체의 지름이 이루는 삼각형과 관측자와 달의 지름이 이루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수학에서 배우는 삼각형의 닮은 비라는 거고요. 자,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이제 A, B, C라는 작은 삼각형하고 A, B, C'는 큰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두 삼각형은 닮았어요. 왜냐? 같은 각을 공유하고 있고, 그죠? 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 변들이 서로 간에 비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C랑 AC', AC랑 AC' 이 두 선분이랑 AB랑 AB' 이제 비례하죠. 같은 비율로 비례하고요. 또 요 변들도 비례하지만 요 변들도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선분들도.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BC 대 B', C'. 요 선분들도 똑같이 비례를 하겠죠. 요 원리를 이용한 거라서 요 조건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를 보시면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보인다. 멀수록 작게 보인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가 B가 일정하다. 거기다 이제 비추려 놓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삼각형이 닮은 B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측정이라고 이제 별표 쳐놓고요.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스몰 l이라고 하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로 잡아요. 거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호를 L로 써요. 라인에서 줄여서. 그 다음에 물체의 지름은 이제 예를 들면 동전이다. 동전의 지름 스몰 d로 하고요. 달의 지름은 이제 라지 d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 대 D는 L 대 D가 되는데 스몰 L 대 스몰 D는 라지 L 대 라지 D로 이렇게 비례식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동전의 지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L은 달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직접 측정은 못 하고요. 이제 레이저 광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레이저 광선이 쏘면 레이저의 특징은 빛이 직진하거든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빛이 직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레이저인데, 빛이 직진했다가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학 시간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최상위 문제집에도 실려있는 속력과 시간과 거리에 대한 문제, 이게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의 방정식 문제거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거리니까 거리는 거속시 알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은 레이저, 빛의 속력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해놓은 값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고, 시간은 우리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인데 반사된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야겠지. 가는 시간만 보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달까지의 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고 또 과학자들이 구해놨다. 그래서 이걸 보통 대입하는 경우는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대입을 하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어디에 뭐를 대입할지. 그래서 스몰 L은 다시 말하면 물체까지의 거리, 스몰 D는 물체의 지름, 그러니까 동전의 지름 되겠지. 라지 L은 달까지의 거리니까 보통 주어져. 그리고 D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달의 지름 D를 구해요. D는 스몰 L분의 라지 L 곱하기 스몰 D가 되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알죠? 이건 6학년 비례할 때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쪽에 달 아래쪽에 보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가압대인데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해가지고 약 38만 킬로라고 돼 있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L 값에다가 38만 곱하기 그 다음에 D, 예를 들면은 우리 동전의 지름을 50cm라고 할게요. 50mm라고 할게요. 그래서 0.5cm, 여기는 킬로미터. 그리고 동전까지 거리를 우리가 55cm라고 하자. 그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요. 대입을 하면 얘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550이 되고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110이 되겠죠. 그래서 센티미터 다 없어지니까 단위는 110분의 38만 킬로미터예요. 하면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약 1750 정도가 나와요. 소리. 반지름이고 달의 지름은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해서 구하면요 약 3454.5 킬로미터 정도가 나요. 이 지름이 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은 약 한 1700 얼마? 1700 정도 나오겠죠? 그죠? 반으로 나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거 쉽게 측정할 수 있겠죠? 달의 크기가 그래서 지금 102페이지고요. 측정을 다시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볼게요. 측정해야 하는 값에 우리 다시 정리할게. 물체까지의 거리 L 하고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라지 L이 있고요. 물체의 지름 스몰 d, 달의 지름 라지 d에 각각 대입해서 이렇게 그래식을 짠 다음에 구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체 같은 경우는 동전도 가능하고요. 뭐 보통 단추로도 주어지기도 하고요. 동그란 것들 찾으시면 되고 두꺼운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를 맞춰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물체는 변형될 수 있고 그 거리만 찾아서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뭐 수학적인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측정치고요. 보통 우리 실제 달의 반지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우리 이렇게 계산할 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산 1738km로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1738km, 예를 들면 1750km 정도로 잡으면 지구 반지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구 반지름 기억하는 사람? 지구요? 앞에 봐주세요. 아니요. 기억하는 사람 있는데 6400km 정도 돼요. 몇 분의 몇이죠? 몇 배 정도 되지? 4배. 그러니까 달은 지구의 4분의 1이다. 혹은 지구는 달의 4배 정도.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한 4배 정도 된다. 요 숫자 외우는 게 아니고요. 1700이니 6400 요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달의 반지름이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밑에다가 달의 크기 돼 있는데요. 달의 지름은 약 3,500km, 지구 지름의 4분의 1 정도 된다 돼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4배 정도 된다. 4배에서 지구는 달의 4배, 달은 지구의 4분의 1배. 알겠지? 뭐든 외워도 되니까 요거 4배나 4분의 1, 요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지구 크기가 달의 4배 정도 크기더라.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가지고 대입해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우리 개념 문제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게 보인다. 뭐 당연한 얘기죠.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잖아요. 그치? 이런 거는 X가 되겠고요. 2번 달의 크기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O 맞고요. 3번 달과 같은 크기로 보이는 물체가 달을 정확히 가릴 때 물체의 지름은 달의 지름과 대응한다고요. 그죠? 4번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배라고 써야겠지. XOOX가 되겠고요. 2번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의 기호대인데요. 라지 L 되겠고 달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뭐 이런 거 외울 사람은 없겠죠. 38만 킬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를 통해서 돌아온 거를 이용했다. 걸리는 시간을 이용했다라고 하고요. 그냥 뭐 교양으로 말씀드리면 달까지 레이저를 쏴가지고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감도 안 오지겠죠? 2.5초 걸립니다. 2.5초. 1, 2 하는 순간 갔다가 돌아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가는데 한 1.25초 걸리는 거예요. 1 하면 가는 거고 2 하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반사돼서 반사 이렇게 빛을 쏘고 반사해서 오잖아. 그거를 다시 측정하는 반사 계기판을 두는 거지. 그죠? 천문대 같은 데서 할 거 아니야. 그죠? 실험실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속시에다 대입해서 구했다. 자, 2번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의 기호돼 있는데요. 이제 동전까지의 거리 L이 되겠고 스몰 L이 되겠고 동전의 지름 스몰 D가 되겠죠.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 요거는 뭐 비례식이기 때문에 L 대 D는 대 D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길이끼리 해도 되겠죠. 길이 L 대 L은 라지 D 대 스몰 D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등등등 몇 가지 방식이 들어있으니까 비례식은 자기가 짤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학교 과학이 좀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중학교 수학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먼저 수학이 환영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은 좀 천천히 해도 좀 크게 지장은 없다. 수학이 먼저 한 다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달의 공전을 배울 텐데요. 달은 제가 아까 전에 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도 자전을 하긴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는 하는데 고려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배우진 않아요. 왜냐면 달이 자전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거나 일상적으로 바뀌는 현상들, 변하는 현상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달의 공전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의 공전에서는 달의 위상 변화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변하잖아. 그래서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사기라고 하는데 없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주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뒤에서는 이제 달의 공전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태양을 돌잖아요. 그래서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필기를 좀 할 테니까 좀 보고 있으세요, 책을.
자, 102페이지 달의 공전, 달의 위상 변화 먼저 볼게요. 이제 달의 공전인데 달의 공전이라는 거는 달이 지구를 도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한 달 동안 360도 도는 거죠. 원을 도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은 아니고 타원 궤도를 돌게 돼요. 달도 마찬가지. 달도 지구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고 지구도 태양을 약간은 타원 궤도로 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계산은 편의상 360도라고 하는 거고 어쨌건 제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천체는 서에서 동으로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그냥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뭔가가 도는 것들은 서에서 도는 태양의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의 공전, 그 다음에 행성들의 자전 대부분은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고 기준을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을 기준으로 행성이 도는 거 반시계 방향 지구를 기준으로 달이 돌 때 반시계 방향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돌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꼭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겉보기 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연주 운동 같은 경우는 연주 운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겉보기 운동 정도만 대부분은 직접 도는 거는 서에서 동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말씀드렸고 잘 알겠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360도를 돌아요. 그러니까 나누면요 1일당 약 13도인데 왜 13도냐 30으로 나누면은 10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달이 실제로 도는 건 27.3일 혹은 28일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력 주기가 보통 28일이에요. 달은 28일 동안 360도를 도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 13도 도는 걸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15도가 아니고 13도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책에서는 13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적인 게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지구에서 지구가 공전하는 거는요. 하루에 1일당 1도씩이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니까 하루에 15도씩을 돌았었어요. 맞아요. 1시간 동안 15도. 그런데 달은 공전이 한 1일에 13도를 돌더라.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거 틀린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이 위상 변화,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일식, 월식 이런 것도 현상들이에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먼저 보면요. 이쪽에서 태양빛이 오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할게요.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사기고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0일째가 우리가 보통 0 혹은 1이라고 잡을게요. 이때를 사기라고 해요.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명칭을 잘 기억해 두세요. 사기라고 해요. 사.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우리 보름달은 잘 알고 있잖아. 보름달은 우리가 망이라고 해요. 가득 찼다 그래서 망이라고 하고 얘가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사기 0일 혹은 1일 그 다음에 보름달이 우리는 15일로 알고 있죠. 음력 15일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15일 주기로 사계에서 망으로 망에서 사구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반시계 방향 지구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삭은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가 태양이 이쪽에서 보고 있어요. 지구 입장에서 여기 사람이 있어. 얘를 봐. 그러면은 태양 쪽을 보는 거니까 안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삭이 있다는 거는요 안 보일 때 가득 차 그러니까 보름달이 가득 찬 거였고 삭은 보이지 않는 걸 말해요. 아예 깜깜하게 보이는 그런 초승달 되게 직접 되게 얇은 거 있지 거의 안 보일 때 이때가 삭이 사실은 삭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점점점 이제 오른쪽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색깔을 이렇게 치면 되겠네. 없는 거야. 안 보여. 어쨌건 얘는 없는데 그냥 표시 이쪽에서 빛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림자만 낀 상태니까 안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반시간으로 돌아가요. 요때가 이 정도가 됐을 때 한 초승달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흘렀고요.
한 3.5일 정도 흘렀을 거고 초승달이란 거는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데 차기로는 이렇게 반쪽만 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손톱 모양처럼 오른쪽 손톱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초승달이에요. 명칭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이 손톱 모양으로 보이는 거를 초승달이라고 왼쪽이 손톱 모양으로 보는 건 금음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3, 4일 정도를 지나면 초승달이라고 그러고 이제 또 여기서 3, 4일에서 3, 4일 지났어. 7, 8일 정도 되고요. 이게 상현달이에요. 이제 고대부터 옛날부터 오른쪽을 더 우선시하는 관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이제 바르고 좋고 이런 관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윗장자를 써서 상현달이라고요. 오른쪽이 밝은 달 상현달이고요. 왼쪽은 바른 달 하현달이 되겠죠. 3, 4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도마다 요만큼 지났을 때 3, 4일, 요만큼 지났을 때 3, 4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7, 8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더 차오겠죠. 그래서 차서 얘는 한 여기가 빵빵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얘는 이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 3, 4일 지난 거고 또 3, 4일 지났을 때 그러면 이제 보름달 15일 되겠죠. 가득 찬 상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왼쪽부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빠져나가서 7, 8일 지났어? 그러면서 22일에서 23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 입장에서 봐요. 지구에서 이렇게 볼 때는 오른쪽이 밝은 거였잖아. 근데 지구 입장에서 이렇게 봐.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쪽에 왼쪽이 밝은 게 되겠지. 왼쪽이 밝은 거는 이제 아래 하자 써서 하현달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현달 그 다음에는 이제 또 3, 4일이 지났어. 그러면은 25, 26일 정도? 이렇게 됐어요. 요 이름이 금음달이에요. 금음달. 금음달이에요. 금음달. 여기는 이제 이쪽 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오른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이 밝은 거죠, 그지? 그래서 오른쪽 다시 손톱은 초승달, 왼쪽 손톱은 금음달, 알겠죠? 그래서 다시 사라져.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를 돌겠죠. 그래서 다시 기억하면요, 초승달, 상현달, 망, 하현달, 금음달, 요게 그냥 우리는 이제 외우기 좋게 30일 기준으로 돈다. 근데 실제로는 2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0일 주기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시기별로는 외우는 건 가장 좋지만 쉽진 않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상현달, 망, 하현달이 7, 8일 주기구나. 이것도 못 외우겠다. 삭과 보름달이 15일 주기구나. 이건 알 거 아니야, 그치? 왜냐?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니까 남은 건 15일이잖아. 거기다가 또 반을 나누면 7, 8일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자. 15일 알겠죠? 자, 우선 책을 또 볼게요. 이번에 달의 위성 변화가 되는데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건 뭐 잘 알 거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을 항성이라고 하고 항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들을 행성이라고 하고 행성을 돌고 있는 애를 위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달은 위성이 되겠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함으로 햇빛을 반사한 부분이 밝게 보이는 거고요. 1번에 달의 위상인데 위상은 달의 모양 변화를 이제 말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밝게 보이는 모양을 위상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상사의 간격은 3, 4일 정도다. 그래서 3.5일 정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은요. 달이 공전하면서 이제 달이 공전하잖아요. 그리고 태양과 달과 지구 혹은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의 간격이 이제 바뀌잖아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모양이 달의 밝게 보이는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 관계에 따라 밝은 부분 달라지기 때문에 위상 변화가 있다. 주기는 3, 4일이더라. 했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달의 위상 변화 순서 3번 다시 별표 쳐놓고요. 요거 이제 그림 보시면서 잘 기억해야 되고 문제나 문제집마다 조금 다른데 태양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위상을 찾아야겠지. 만약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얘가 지금 상현이야. 그런데 왼쪽에 있으면 상현이 어딜까? 얘. 그래서 위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초승달도 얘가 되겠고 금은 여기가 될 거야. 태양이 왼쪽에 있을 때. 그래서 문제마다 바뀌니까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을 때 공간적인 밝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놔야겠지. 그리고 외우는 거는 삭,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금은, 순이구나.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요. 달, 지구, 태양, 순으로 배열됐다. 여기는 이제 보름달인데 어디를 보냐. 자, 오른쪽 제일 아래쪽을 먼저 볼게요. 햇빛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게 사기야. 보이지 않는 데 있죠? 지구, 달, 태양 순이다. 무슨 말이냐? 지구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제일 바깥쪽에 있고 그지? 그래서 지구, 달, 태양 혹은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배열됐을 때를 우리가 사기라고 하고요. 요게 뒤에 가면은 일식월식에 또 나오거든요. 사기냐 망이냐.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을 때 삭. 이때는 햇빛을 받는 면이 보이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태양 쪽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부셔서 안 보이는 거겠지. 네, 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고요. 위를 보시면요, 이제 상현달, 초승달을 건넜고 상현달 보시면 달과 지구, 태양이 이제 직각을 이뤘고요. 직각이라는 90도잖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잘 아까 전에 1일당 몇 도 돈다 그랬죠? 15도가 아니라 13도야. 네. 그러니까 6일이면은 만약에 15도면은 6일 만에 왔을 거야. 그런데 13도기 때문에 한 7, 8일 정도 걸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망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알고 있는 보름달이에요. 가득 찼을 때 이제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달과 지구, 태양 순이다. 무슨 말이냐?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그림상으로는 지구와 태양과 지구와 달이 되게 비슷한 크기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면을 볼 때는 근데 태양은 얘네를 압도적으로 커. 얘네를 무시할 만큼 압도적으로 커. 여기를 거의 뭐 감쌀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덮을 정도. 그러니까 지구가 어느 정도 가린다고 쳐도 얘가 굉장히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쏟아지니까 빛이 막 좌우에서도 위아래에서도 다 쏟아지니까 얘는 빛을 다 받는 거예요.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지구 쪽에. 알겠죠? 그래서 달이 태양과 반대 방향일 때를 우리가 망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7, 8일 정도 지나서 하얀달이 됐어요. 음력 한 22일에서 23일 된 걸 하얀달이라고 하고 달, 지구, 태양이 또 직각을 이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왼쪽 반응이 밝게 보인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3번 보면요. 플러스 강의 3번 한번 볼게요. 지구에서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이는 까닭 돼 있는데요. 혹시 뭐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달은 항상 앞면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달의 이제 뒷면을 우리가 몰랐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달에다가 탐사선을 쏴가지고 착륙을 시킨 다음에 달의 인류가 달의 뒷면을 관측한 게 이번에 최초 올해 관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처음으로 도착을 했어. 미국도 못한 거를. 미국은 이제 앞면에다가 도착을 한 거고 중국이 이번에 최초로 올해 뒷면에 도착을 했고요. 어쨌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책을 먼저 볼게요.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다 돼 있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같은 방향으로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이 지구를 향한다 돼 있는데 이거 시험에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달의 공전과 자전 주기가 27.3일로 같기 때문인데요. 여기 안 나와 있긴 한데 달의 공전 주기와 지구 자전 주기도 마찬가지로 지구도 같이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만 돌고 달은 그냥 자전을 안 하고 그냥 이게 그림이 어디 있을까? 달이 만약에 자전을 안 하면요 계속해서 걔는 이대로 돌지 않고 그냥 이대로 도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면을 보겠죠. 뒷면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도 이렇게 도니까 얘도 돌고 나도 도니까 여기서는 지금 달의 자전과 공전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구 자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얘가 도는 만큼 나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도 이렇게 돌고 나도 돌고 그래서 다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달도 돌고 지구도 돌고 스스로도 돌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생략돼 있지만 지구 자전 때문이기도 하다. 뭐 생각해 주시고 시험에는 보통 뭐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다. 근데 그 생략에 지구가 같이 좌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자, 오른쪽에 우리 3, 4,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삼 번 볼게요.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1번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니고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고 그랬고 반시계 방향. 2번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이제 반사된 빛으로 보는 거고 X. 3번 달의 위상이 변하는 것은 달이 지구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네, 위상이 변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 달, 지구의 위치 관계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겠죠. 4번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달을 하얀 달, 오른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걸 상현 달.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하시고 오른쪽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윗상자를 써서 상현 달, 왼쪽이 조금 낮춰 불러서 하얀 달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삭,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 삭. 잘 기억해 주시고 주기는 0일로 시작해서 30일로 갈 때까지 보름달이 15일 주기다. 알겠죠?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다시 삭,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 삭. 알겠죠? 어차피 뭐 끝나고 시험 나올 거니까는 꼭 기억해 두시고 바로바로 외우세요. 5번 이제 한번 스스로 이런 걸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햇빛이 태양이 오른쪽에 있을 때요. 요거랑 같은 조건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D는 삭이 되겠고요. A는 상현달, 그 다음에 B는 보름달, C는 하얀달이 되겠고요. 2번 달의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일 때 하얀달이고 C가 되겠고요. 음력 1일 네, 삭이 되겠고 D가 되겠죠. 네, 3번은 X, X, O, X. 4번은 상현달, 보름달, 금음달.
5번은 A부터 다시 할게요. A는 상현달, B는 보름달, C는 하현달, D는 삭. 2번은 C, 3번은 D가 되겠고요. 백사 쪽에 4번까지만 하고 좀 쉴 건데요. 자, 일단 7번 먼저 보시면요. 해가 진 직후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가 서에서 동으로 정확하게는 50분씩 이제 늦춰져요. 50분씩 늦춰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적으로는 53분 정도 늦어지고요. 그래서 사귈 때는 초저녁일 때 서쪽에서 관측이 되고 사실 해가 바로 지기 때문에 관측되자마자 사라져. 그리고 보름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저녁 6시에 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녁 6시에 떠서 1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책을 먼저 볼게요. 제일 위에 달이 공전함에 따라 지구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달이 공전하니까 지구가 그냥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달이 이렇게 달이 돌잖아요. 그래서 돌면서 위상이 변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구는 아까 전에 이제 자전 속도가 하루당 1시간당 15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15도, 그리고 달은 이제 공전이 13도이기 때문에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15분에 13 곱하기 60인데 이게 약 53 정도 돼요. 그래서 달은 위상이 변할 때마다 53분씩 뜨는 시간이 달라져. 그 이유가 우리가 지구가 도는 속도랑 달이 도는 속도가 살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가 나는 거지. 완전 100% 동일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씩 위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외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외우냐?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태양이 마치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태양이 이제 서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가 이제 사기 시작된 거야. 그죠? 그런데 얘도 매일 약 13도씩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야. 서쪽에 뜬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떠서 지고 있는 거지. 얘는 얘 입장에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미뤄지다가 얘가 한 상현달이 됐을 때 7, 8일 정도 되면은 이제 90도가 된 거죠. 그죠? 요게 시간이 밤중이에요. 해가 지고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정일 때 12시에 관측이 된 거야. 남중이라는 건 그 남쪽 하늘에서. 그러면은 12시에 해가 지고 12시에 상현달이 남쪽에서 관측됐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해가 뜨기 전까지 6시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상현달은 관측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삭은 뜨자마자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질 때 마치 이제 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7, 8일이 지났을 때 상현달은 12시에 자정에 밤 12시에 이제 남쪽 하늘에서 정반대에서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6시간이겠지. 6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한 거고, 계속해서 돌겠죠. 이제 공전을 하겠지. 그리고 보름이 됐을 때는 이제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저녁 6시에 떴으니까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름달은 우리가 굉장히 밝게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삭은 뜨자마자 바로 보이지 않는다. 상현달은 한 6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 남쪽 하늘에서. 그리고 보름달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상현달, 보름달 요 시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해가 진 직후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에서 보통 한 2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초승달이 되기 전이죠. 이때가 이제 얇은 손톱 모양으로 혹은 눈썹 모양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일째, 6일째, 7, 8일째 상현달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정에 딱 남쪽 하늘 정 가운데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10일, 12일, 그 다음에 15일이 지났을 때 점점 달이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전하니까 이렇게 보름달이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다. 저녁 6시.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에는 없지만, 지구가 도는 속도와 달이 도는 속도가 살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당 15분에 13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0도씩, 50분씩 이렇게 밀려나간다는 거지. 그랬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다. 오늘만 기억하면 되고요. 어쨌건 그냥
삭과 상현달과 보름달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다. 그리고 밤하늘에 뜨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달의 위상과 관측 시간을 보시면요. 달은 지구 자전에 의해 동에서 서로 1시간에 15도씩 일주 운동을 한다 돼 있고, 초승달은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한다. 방금 말했던 거고요. 상현달 해가 진 직후 남쪽 하늘에서 이제 자정에 관측할 수 있다는 거고, 약 6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다. 보름달은 해가 진 직후 동쪽에서 마치 뜨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가장 오래인 12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6번하고 7번까지 보고 여기 쉴게요. 자, 6번.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는 하루에 약 13도씩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요. 이것은 달의 공전 때문이다.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 잘 기억해 주시고, 왜 13이 나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번. 음력 2일경에는 이제 초승달 그리고 서쪽 하늘, 음력 7, 8일경에는 상현달 남쪽 하늘, 그리고 음력 15일경에는 보름달 동쪽 하늘. 네,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